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릭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자, 스피킹 매트릭스 제로. 이 책은 영어 말하기의 그 학습법에 관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것인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해를 해야 잘못된 방법을 피해가고 옳은 방법을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영어 말하기 잠재력이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거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게 꺼져 있는 게 문제니까 그걸 다시 켜고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유도해주는 그 과정만 타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론편이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제가 뭐 글로 써놨지만 이게 도대체 이제 어떤 톤인지,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리딩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자, 무슨 말이냐? 그동안 우리는 리딩만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니까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하면 일단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그나마 초등학교 때는 여러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영어를 다각도로 접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나마 좀 여유 있게 가는 편이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수업 영어, 그러니까 수능 준비, 그죠? 네, 이거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리딩 실력을 고도화하는데 매몰되어 있습니다. 다들 겪어보셨죠? 네. 자연스럽게 읽기 중심의 사고가 머릿속에 딱 잡히게 됩니다.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잘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말하기를 할 때 그렇게 극심하게 고생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세요. 리딩 중심의 언어 활동. 여기 지금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 리딩이 가운데 교집합으로 딱 잡혀있죠. 머릿속에 우리가 리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읽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읽기가 머릿속에 딱 잡혀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나머지 언어 기술들을 전부 읽기처럼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를 할 때 있잖아요. 듣기를 할 때 자기가 듣는 것을 전부 글로 변환을 해야 그죠? 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글로 쓰고 그걸 읽어야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말하기는 어때요? 글로 쓰고 그래야 그 글을 읽는 식으로 말하기를 하는 것이죠. 뭐 writing 당연히 마찬가지죠. 네.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혀 있으면 나머지를요. 전부 읽기처럼 변환을 해야 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하기를 할 때, 그죠? 예, 문장을 자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러운 거죠. 스피킹을 리딩처럼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리딩부터 시작한 혹은 리딩에 길들여진 우리는 영어로 뭘 하든지 간에 리딩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딱 잡혀버린 사람은 리스닝을 할 때도 리딩처럼 합니다. 뭔가를 들을 때도 머릿속으로 그 들은 내용이 글로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를 읽고 나서야 그 뜻을 파악하게 되는 식이죠. 지금 이 현상도 아마 다들 겪어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영어 청취는 뒤죽박죽 죽도록 고생스러운 과정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이 스피킹, 말하기 할 때도 일어납니다. 뭔가 영어로 말을 좀 하려고 하면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리딩에 의존하게 됩니다. 읽을 문장이 필요한 거죠. 네. 즉, 뭔가 할 말이 생기면 일단 모국어로 딱 떠오르겠죠? 그 문장을 한국어, 그 문장을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바꿔요. 이 완성된 문장을 입 밖으로 읽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리딩이 가운데 박혀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밖에서 보면은 그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입을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뭔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하고 있나 보다 싶지만 실제로 말하는 사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작한 문장을 그저 읽고 있는 셈인 것이죠.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말을 한다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당연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고요. 그나마 실을 수 있는 감정이라고는
긴장감밖에 없는 거죠. 아무 감정이 없고 하나하나 재빨리 읽어버리게 급급합니다. 네, 읽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머릿속에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본인은 머릿속에 정신이 없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이거 뭐 정신이 없는데 뭐, 그죠? 자기가 내뱉는 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이를 듣고 있는 사람은 더 정신이 없죠. 네, 말하는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뭔가 말을 하고는 있는데 의미가 이리 뭉치고 저리 뭉치고 듣기가 매우 힘듭니다. 제대로 말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질 턱이 없는 것이죠. 이런 리딩 중심의 과정은 아무리 익숙해져서 원활하게 돌아간들 말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부담을 잔뜩 안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원활해져도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다고요. 편한 날이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긴장감으로 가득 찬, 그래서 웬만하면 뒤로 발을 빼게 되는 상황과 마주해야 될까요? 이제 좀 즐기는 대화 속으로 빠져들고 싶지 않으세요? 네, 자, 리딩이 가운데 딱 박혀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첫 번째 단추, 우리의 가장, 영어 말하기에 있어서의 고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자,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